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지 신살에서 화학의살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신살에서 도화살, 역마살과 함께 화학의살이란 말은 대부분 들어봤음직한 신살의 대표와 같은데, 화학의살은 삼합오행의 묘지에 해당하며 오행의 전기를 수장한 보전 창고와도 같고 진술충미에 화학의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화국의 화기는 술토의 창고에 보관되므로 본질을 보존 개성시키는 것과 같아서, 따라서 진술충미를 고지로 정하고 일의 끝을 상징하는 것이니 오행의 전기를 수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즉 토기는 믿음, 신의의 상징으로 토속 신앙과 믿으신 종교를 상징하고, 정신의 보관 창고로서 화계살이 있으면 문화, 예술, 사찰, 학교, 신앙생활 등의 인연으로 팔방미인의 제주꾼이 된다. 그래서 이 화계살을 팔방미인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계살이 오행의 보관 창고가 되니 구두쇠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타인에게는 베푸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즉 자신은 근검전략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으로 도우려고 한다.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설명했지만 진술충미 토기는 여기에서는 화계살이기 때문에 화계살 한 글자, 그리고 무토나 기토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의 토기는 시신이나 귀신을 막론하고 해당 지지의 한 글자 또는 천간 한 글자 이렇게만 있으면 더 이상은 필요치 않다 그래요. 오히려 더 많으면 혼탁해져서 탁해져 버린다. 화계살은 즉 돈 창고다 그래요. 이 화계살이 있어서 사주가 잘 짜여져 있는 사람은, 그 빌 게이츠, 그 사람도 임술 일주에 이 술토가 화기의 화계살이죠. 토기의 화계살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이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지수증미는 한마디로 돈의 창고다 또는 명예의 창고다 그래요. 오행의 창고이기 때문에 각기 오행 창고다. 어떠한 창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간대, 즉 일간 임수의 화계살은 진토인데 내 사주 원국에 술토가 있다면 화기창고, 조토창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통변이 각각 달라진다. 여기에 있는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미토가 있다면 간목의 미토는 묘살, 인묘살로 화계살인데, 여기에서 기토가 투출이 됐다면 기토의 미토는 암록성이거든. 이러한 것처럼 각기 전부 다 틀리다. 이것은 단지 일간에서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간목의 미토는 정제이고 화계살이며, 을목의 술토는 정제이고 화계살이며, 병화의 술토는 식신이고 화계살이며, 정화의 축토는 식신이며 화계살이고, 무토의 술토는 비견으로 화계살이며, 기토의 축토는 비견이며 화계살이며, 이 부분 여기에서는 무기토도 이 똑같이 병화나 정화를 따라간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무토, 이 병화 무토의 화계살이 술토이기 때문에 임묘신이다. 묘신을 따라가는데
또 한 특징이 있다. 병화는 진정한 묘신이 되고 이 무토는 묘신이자禄군으로 봐줘라 이걸. 그 다음에 기토의 축토 역시禄군으로 봐줘라. 이 기토의 축토가 암록성은 아니지만 암록과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축중 본기인 기토가 또한 기토 일간이기 때문에 이 암록이다. 그래서 또한 어찌 보면 걸록이다. 이렇게 봐줘서 이 상대성,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봐줘라. 무토와 기토는. 그리고 이 경금의 축토는 천을귀인이며 정인이고 신금의 지인토는 임묘신이며 화개살 그리고 정인이다. 임수의 지인토는 평관이고 얻어먹을 것도 없고 통근처도 되지도 않으면서 힘겹기만 하다. 그 다음 개수의 미토는 이 진토보다도 더 통근처가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묘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각기 자기 자신의 뿌리 통근처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그것이 통근처가 작용이 돼서 이익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사주 구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 화개살의 직업으로는 승려, 법사, 신앙인, 예술교회, 문화사업, 사찰, 창고업, 묘지관리, 장례사업, 미술관, 전시장, 극장, 수도장, 부동산, 편의점, 할인마트, 무슨 뭐 킹마트, 홈플러스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할인마트에 해당이 된다. 크나큰 창고에 물건을 진열하고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창고로 봐줘라. 그런 얘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등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성은 고요하고 적막하여 사색과 명상을 많이 한다.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야망이 크며 자칫 수렁에 빠지는 일이 많다. 화개살은 게으른 학자나 놀기 좋아하는 도인의 특징을 지니는데 화개살이 공망이라면 출가 도인으로 승려나 신부 종교 관련 일을 하게 된다. 사주에 화개살이 하나 있으면서 시신작용이라면 정신이 맑고 생각이 깊으며 철학적인 데 많아요. 화개살이 기신으로 한 글자 이상, 두 글자, 세 글자가 된다면 무능나태하고 잘못된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개살이 시신작용으로 한 글자가 있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화개살은 팔방미인살이다. 지혜, 총명,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에 완전히 늙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평생의 지혜를 갖다 지니고 있는 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써서 일을 해나가는 팔방미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팔방미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서남북 상하 좌우 그 어떤 데도 걸림이 없이 어디 가서나 미인 소리를 듣는 것이 팔방미인이겠죠. 그러한 것처럼 어느 곳에도 걸리는 것 없이 지혜총명한 것이 팔방미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신작용을 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요. 이 부분에 오행의 참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임수일간에 만약에 미국의 그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발복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서방, 그쪽 바닷가 이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기의 영향을 받고 또한 그 화기의 묘신, 토기의 묘신인 그 술토로 말미암아서 재물창고, 관성창고, 그래서 부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잘 보고 그처럼 이렇게 해서 팔방미인쪽으로 사통팔달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특히 술토는 컴퓨터다. 음성 창고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최고의 부귀를 갖다 이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화개살은 한 글자 이렇게 해서 있으면서 신작용을 하면 상당히,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진술충리가 한 글자가 있고 시신작용을 한다면 매우 반갑다. 꼭 화개살이 아닐지라도 그 오행의 창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기의 창구는 미토요, 화기의 창구는 술토요, 금기의 창구는 축토요, 수기의 창구는 진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글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미토가 있었다. 그러면 미토는 목기 창고다. 목기는 만물이다. 목기는 약초다. 특히 간목에 미토가 있으면 이것이 의약 성분으로 변하면서 한의 성분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간목과 개수가 있고 미토가 있다. 그러면 한의학이다 이 사람은. 이러한 상태로 오행의 목기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일반 양약이다. 그러면 양약은 뭐예요? 이 과학의 산물로 만들어낸 거죠. 화학약품의 결합이죠. 그러면 화학약품을 상징하는 것은 뭐야? 이것은 화학이다. 이 화기이기 때문에 화기의 창고는 또 무엇이냐? 술토다. 술토가 사주 명식에 있었을 때 이 화기에 관련된 이 일을 그 창고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 근데 축토는 뭐예요? 광산이죠. 이 금기의 창고로서 이 광산, 모든 인류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게 된 계기, 즉 중국의 무슨 희토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희토류나 석탄이나 석유나 모든 그것이 축토 광산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산 축토를 갖다가 있는 사람은 그쪽 관련 이 계통에 응용을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고, 진토는 수기창고다. 그러면 수자원공서 만물의 수기다. 만물은 수기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음인살, 그 음인살 성분에서 다시 이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공부가. 자, 인수가 화개살이라면 어머니나 조부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쉽고, 태월이 화개살이라면 서출 인생이거나 사생아이거나 양자인 경우가 많고 부모덕이 없다. 비급이 화개동주하거나 월화개라면 형제 자매가 병약하거나 신약하다면 어머니가 신앙인이다. 년지 화개살이면 부모 조상의 유산 상속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타양객지 생활을 하거나 외국에서 공고하게 살아간다. 조상은 학자나 종교인이다. 자신 역시도 불도 인연이 깊은 사람으로 불도에 인연이 깊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 화개살이라면 형제덕이 적으며, 이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월지는 나의 형제를 낳는 모친궁이다. 그럴 때 나의 형제를 낳는 모친이 화개살의 묘신 속에 인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그 생각을 해봐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가 적고 형제덕이 적다. 이렇게 통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차남이라도 장남 행세를 하게 되고 조상의 가운을 빛내야 한다는 임무가 있다. 인수가 화개동주라면 어머니가 불자이다. 일지 화개살은 부부 이별하기 쉽고, 즉 다시 얘기해서 일지 화개살이라면 이때는 나의 처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이별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내 처는 얼마만큼 답답하겠냐,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 창고를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인간 세상 속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기 때문에
처의 일탈, 가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부부 이별하기가 쉽다. 일지화개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인색하다. 근데 일지화개살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처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밝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인색하고 내 처는 인색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적으로 이미 틀려버린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이별하기가 쉽다. 그리고 승려가 되거나 조상줄에서 부모는 불도를 믿는 승려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며 자신도 불도 인연이 많다. 일주, 화계동주라면 일명 목에 탯줄을 걸고 나왔다 하는데 몸에 붉은 반점이 있기 쉽고 탯줄은 염주를 의미하며 불전에 귀함이 좋다. 시지 화개살은 이미 자식이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적고 혹 무자식일 수도 있다. 오로지 홀로 있기를 좋아하며 적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신이라면 중년 이후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빈가 출신이라도 빈손으로 자수 성가 출세하게 된다. 시화계가 공망이라면 자식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무자식과 같으며 종교인이 될 것이다. 사주에 화계살이 있으면 심성은 선량한 무골호인으로 구도심이 강하고 자비심이 많아서 구제중생하고 승려나 신부가 되기도 한다. 화계살이 화계동주하거나 화개살과 일지 합신이 되는 여명은 승려나 신부와 같은 성직자와 혼외 정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남편이 종교업을 한다면 무난하다 그래요. 연월주에 상관이 화계동주하였거나 화계살이라면 조모나 증조부가 지극한 불자였다. 이처럼 해당 육치는 불도를 낳게 된다. 화계살끼리 혼인을 하면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명의 일화계살은 문장력과 예능 등의 뛰어난 재주가 있는 팔방미인으로 고집이 세고 음주 가무에 소질이 많으며 호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예능 쪽에 큰 소질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가 고집이 세다 그래요. 이 고집이 센 사람들, 그리고 예능 쪽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음주 가무에 소질이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갖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그 신살론 이거 하면서 계속 이러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남명 재성이 화계살이나 화계동주하면 그 처가 종교에 깊숙이 빠지는 여성과 인연이 되기도 한다. 또는 이 팔방 미인이 되기 때문에 예능 쪽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바람을 피우고 속 끓이면서 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화계살이 시신작용을 하면 예술과 학문에 능하며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배우자 보기 좋아서 자신보다 훌륭한 가문에 배우자를 만나는 특징이 있으나 화계 공망이거나 기신작용이라면 종교인이 될 팔자로 고도감을 면치 못한다. 여자 사주에 과숙살이 있고 일지 화개살이라면 승려와 같은 종교 지명으로 외롭고 고독하며 시지 화개살이 공망이거나 식상 공망이 있으면 무자식이 되기 쉽다. 남자 또한 관살 화개살이 공망이거나 시주가 화개공망이라면 무자식일 수 있으며 종교 관련업을 하는 자가 많은데 혹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의 효도받기가 어렵다. 자신의 사주 명식에
화개살이 한 글자 이상이라면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려면 관인 상생이 잘 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에서나 원불교에서나 등등등등 이러한 그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또는 이러한 부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라면 이때는 관인 상생이 잘 되어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그 종교법인 학교에 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화개살이 재성이라면 종교업으로 돈을 잘 벌지만 독신자가 많다. 여명사주의 관살이 진술충리에 있다면 종교로 인해서 부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화개살은 백호살과 연결되어 축산업을 하면 죽음과 연결되므로 대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꼭 필히 명심을 하셔요. 화개살은 백호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그 우사, 돈사, 돼지나 소 또는 개, 뭐 등등등 이러한 제기를 하게 되었을 때 죽음과 연결이 되므로 대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신살들이 상충 관계에 있으면서 그 흉액 또한 강렬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사주에 화개살이 하나가 있다면 절대 개나 고양이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귀신이었을 때는 개 키우면 바로 흉액이 생긴다 그래요. 특히 이 부분에서 지인토라면 지인토와 술토, 개가 지인술충을 하기 때문에 더 흉하겠죠. 이러한 신살들이 상충 관계에 있으면 그 흉액 또한 강렬해지고 겁살과 망신살, 제살과 장성살, 천살과 반환살, 도화살과 육해살, 지살과 역마살, 월살과 화개살이 서로 형충이 될 때 충살작용이 더욱 강렬해진다. 사주에 화개살이 있으면 본인 사망 시 화장을 해도 문제가 없으며, 자, 다시 내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또는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당주, 자기 그 사람 자신의 화개살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장을 해도 아무런 해가 없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기억을 해 두시라. 그리고 기신작용을 하는 화개살이라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우 흉하여 관제구설, 재난, 풍파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충사가 겹치게 된다. 자, 여기 화개살 여기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축산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축산업을 잘못하게 되면 대폐제 폐망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 화개살이 어떠한 사주든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내 형제, 나 등등 내 아내 화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그 화개살이 내 사주에서 기신작용을 한다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우 흉하여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관제구설, 재난, 풍파,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는 일까지도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 주시라. 무조건 요즘 시대에 개나 고양이 막 키우고 애완견 키우고 뭐 난리들이 아닌데, 다들 죽고 싶어서 환장하고 미치고 싶어서 환장하고 재난 풍파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다 그래요. 즉 개라면 그 밖에서 뭐집 지키는 개로 갖다가 키우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애완으로 이불 속까지 끌어와 갖고 키우고, 고양이 이불 속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갖다가 같이 껴안고 잠자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이게. 동물은 동물일 뿐이요 이게.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요. 언제 이러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개하고 같이 이렇게 뽀뽀를 하고 고양이 뽀뽀를 하고 내지는 요렇게 잘못 저기가 되면 개나 고양이 기가 인체에 스며들어서 치명적인 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어떠한 사람은 뭐 돼지를 갖다가 뭐 200kg나 300kg 될 때까지 아파트에서 키웠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번 뉴스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은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또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방 안에서. 그건 미친 짓거리지. 그 동물들은 밖에서 갖다 자유스럽게, 자기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크도록 해야 할 그것을 내가 그 동물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 개는 개대로 밖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놀고 그렇게 커야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야성 습성 그대로 키우도록 해야지. 방 안에서 왜 그것을 키우면서 그 지랄을 해. 그 몇 년 전에 그 한 사람 남편 낚시 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 겨울에 형장 직사를 해버렸는데, 그 여자 집에 갔다가 한번 가보니까는 개를 뭐 몇 마리, 뭐 6마리인가 7마리인가 하여간 뭐 방 안에서 여기서 저기서 깽깽 끼잉끼잉 하면서 막 저기를 하는데, 그 밥 처먹다가 저쪽에서는 개는 저쪽에서 똥 싸고 있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똥덩어리 갖다가 맨손으로 주워다가 화장실 변기에다 넣고 물 내리고 자기는 손 한 번 씻고 와서 다시 밥 먹더라고. 이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고양이 털이나 개 털이 얼마만큼 많이 날리는지, 이것이 내 그 사람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 저기라면은 호흡기 폐에 다 들어가서 큰 질병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 필자 말이 거짓말 같으면 털이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컴퓨터 자판이나 컴퓨터 뒤에 한번 뜯어보면 개털, 고양이 털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그래요. 요 컴퓨터 자판도 잘 안 쳐져 갖고 이 자판의 속에 이렇게 해서 밑에 들여다보면 느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 그 밑에 속에 보면 그 털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래요. 그것이 내 폐 속에 안 들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애완견 키우고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험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찌 되었건 요 자기 사주에 화개살이 있고 귀신 작용이 된다면, 그리고 화개살이 꼭 아니라도 진술충이가 어떤 글자들이 있고 귀신 작용이라면, 고양이나 개, 그 애완견 이런 거, 고양이나 개가 꼭 아니더라도 뱀이나 뭐 닭도 키우고 돼지도 집에서 키우고 막 그러던데, 이 애완동물들은 집안에서 키우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요. 또 자칫 이러한 동영상 보면서 애완견 키우고 뭐하고 한 사람이 그 필자한테 갖다가 막 삿대질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개새끼, 수새끼 찾아가면서. 근데 그러한 뜻은 아니다. 그렇게 집에서 키우고 싶으면 키우되 나의 기운과 맞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